안녕하세요.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주민공감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주민공감포럼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회천발전협의회 부회장 조선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천 지역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주민발표, 국회의원과의 소통 순서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발전협의회 청년망고 협동조합 공동으로 주관 주체이며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먼저 내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성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회천일동 배영숙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천삼동 김덕환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천사동 정지인 사회단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여 김중열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회천발전협의회 김장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회천발전협의회 김재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천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공감 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성호 국회의원님, 배용숙 일동장님, 김덕환 삼동장님, 사동장님 안 오셨나요? 네네네. 이렇게도 동장님과 네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사단법인 회천발전협의회는 1979년 초대 윤수영 회장님을 비롯 지역 어르신들께서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번영을 위하여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시고 새마을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오셨으며 역대 회장님들의 열정으로 4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회는 더욱 회천 지역의 발전을 시키고자 오늘 같은 주민 공감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회천 지역의 지역 발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현안 사항을 건의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는 회천발전협의회는 더욱더 노력하며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는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길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주에 또는 회천발전의 주역들은 바로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도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내 삶에 관계된 일들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뜻을 모아가 결정하자 그런 취지로 지방자치를 하는 거고 또 주민들의 뜻을 대신하기 위해서
시장, 시의원, 도의원들이 뽑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런 정치 일정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또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정말 귀중한 자리 만들어준 우리 김재길 회장님 또 회천발전협의회 여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상황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또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두 분의 양주시 도의원 또 세 분이죠. 한 분 비례대표까지 해서 세 분의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갖고 또 시민들의 뜻대로 조속한 시일에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대충 이렇게 준비된 이러한 것들 뭐 되게 이제 지역에 관련된 일들은 뭐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고 또 그 외에도 또 국회의원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또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름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실 분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민 발표의 첫 번째 순서로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주민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회의원님과 함께하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여자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회천 일동에서 오신 변양만님 자리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회천 3동에서 오신 김미숙님 자리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회천 4동에서 오신 윤정모님 자리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주민 공감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윤정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모님의 발표 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천 4동의 윤정로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회천발전협의회 주민공감 포럼을 주관하시는 우리 김재결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월정 윤군수 사당은 양주시 향토유적 제16호로 있습니다. 양주시가 옥정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북바위 공원에 월정 사당으로서 잘 정비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발 과정 중에 그 생가 모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유적들도 잘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에 또 당시 정 의원님께서도 많이 힘써주셔서 지금 아주 북바위 공원 일대가 아주 잘 정비된 양주 시민들의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양주시 역사 인물의 현장 사업의 일환으로 월정윤구수 고택의 복원이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세에 선조 때 분인데요. 월정윤구수 일부는 명정 때 장원 급제하셔서 마지막 생에 이르기까지 59년 동안 감직해서 오랫동안 눈부신 업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바로잡은 종계변무를 완성해서 조선의
참 이성계의 호족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잘 잡아서 광국 공신으로 세우심을 받으셨고 또 6.25 임진왜란 당시에 참 뛰어난 위교술로 임진왜란으로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공헌하셔서 호성공신으로 체훈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정치 외교 쪽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학자로서 시인으로서 소외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나누신 분인데 제가 주의 유인물을 준비해왔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몰라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한 600년의 역사 문화 도시라고 하고 경기 북부 중심이고 지정학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정학적 조금도 손색 없는 전통 문화 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양주시 역사 인물로 월정윤무수 유적지를 좀 더 알차게 양주의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월정윤무수 고대 복원이나 월정기은왕관을 건립해 주시는데 힘써 주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무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에 대하여 국회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월정윤군수 선생님은 양주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뭐 종계변무라고 했는데 태조 조선왕국한 태조 이성계의 족보가 잘못된 거예요. 이성계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성계가 고려 말에 그 간신이었던 이인임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성계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명나라 쪽에다가 이성계는 이 정통이 아니라 이게 간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해갖고 그게 명나라의 법조인 대명회전에 그 족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은 자 족보에가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기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잘못 기재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걸 못하다가 우리 월정윤무수 선생께서 명나라가 그걸 잘 설명을 해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국가 정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교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을 세우신 것이고요. 그다음 임진왜란 때 역할을 하셨거든. 문신으로 뛰어나셨기 때문에 저는 양주에서 이렇게 지난번 그쪽에 LH가 택지 개발하면서도 우리 윤정로 장로님이나 또 전 윤명로 군수님 많이 노력해갖고 사당이 보존되고 그렇게 됐는데 따로 이제 기념관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좀 기념관은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또 시장님이나 좀 결심을 한다고 하면은 시가 결심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고보조사업과 해갖고서 특별히 좀 일부 반영할 수 있게 국도비나 이렇게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하시면 뭐 국교는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양주가 앞으로 지금 뭐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하는데 정말 우리 경기북도가 됐을 때 양주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양주가 이제 도로 철도는 다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양주 서부의 중요한 계기가 될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하페리에서부터 광적, 백석, 의정, 그다음에 송출을 가는 이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이제 다 확정됐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양주가 동서가 다 도로망이 철도망이 연결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양주는 어떤 도시가 돼야 되냐? 양주가 어떤 분은 뭐 IT 중심지 얘기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양주가 경기북부의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도 600년이고 경기북부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출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경북이 중심이었어요. 고려 말 때 중기 때는 양광도라고 경기도 그랬는데 개경 남쪽 도시를 한강이랑 광주, 한강이랑은 양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 역사가 있고 정도전이 한양을 지었을 때 한 신도가라는 가사를 졌습니다. 신도가 시작이 한양은 양주의 옛 고을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 역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역사와 문화, 예술, 교육 이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왕조의 족보를 바로잡은 우리 윤근수 월정 선생님의 어떤 뭐 기념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지역에서 좀 이렇게 하나 짓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장로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 같은 시장님하고 좀 적극 협의를 해갖고 시에서 결심한다고 하면 또 국고보조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정무님의 추가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에 여러 가지 이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사실 잠자고 있고 수면에 있는 많은 역사 인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계기로 월정 윤군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현장 사업이 잘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뭐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주가 경기도의 중심, 경기도를 선도하는 도시. 우리 양주가 사실 서울의 위성 도시, 베드타운이 되지 않으려면 그 핵심은 문화예요. 그래서 예술이고 교육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 앞에 양주 아트센터를 지금 양주 예술전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재위원장 때 국가가 그 보조비를 확장 낮춰버렸습니다. 사실상 국비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돼버렸는데 지난해 그 용역 보고할 때 1900성 얘기해갖고 제가 강서시장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예술 전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1500석 이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양주 시청 앞을 시청 맞은편은 양주 예술전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경기도 최대의 전시장, 최대의 공연장 그리고 시청 옆은 별산대 중심으로 해갖고 양주 국가무형문화재 양주 별산대, 양주 소놀이군,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또 양주 상여대지 농악 이런 걸 모아갖고 그런 면의 중심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근 선생이라든가 또 장흥에 있는 또 지봉 이승왕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조성왕 선생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현천하는 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경기도의 명시상부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천 삼동의 김미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회천 삼동에 살고 있는 김미숙이고요. 저희가 지금 회천 삼동 지역은 굉장히 인구수가 굉장히 중간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1년 정도 지금 양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것도 역시 회정역 역사와 지금 다른 어떤 이제 도로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정역사가 24년 정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물은 아직도 없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제일 첫 번째가 회천 삼동 주민으로서 회정역 착공 정확한 시기와 개통 시기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천 삼동 주민들이 그 회정역을 지나다닐 때 어떻게 편리성을 어떤 도움을 줄 건지 그리고 그 부분이 도보와 자전거로 가능한지 그 전에도 뭐 시장님께도 질의도 한번 드려봤었는데 뭐 답변은 나왔어요. 답변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전혀 착공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안 보이고 계획적인 그 부분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회천 삼동은 그 양주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작이 된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저희가 녹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동호공원 그 한 곳이고 또 한 가지가 뭐 말은 이제 저희 회천 삼동 지역 그 체육공원이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뭐 관리도 회천 삼동에서 한대요. 근데 이름은 옥정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녹지 공간으로 지금 현재 치고 있는데 저희 회천 삼동이 그 녹지 공간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청담천 주변 그쪽 주변하고 이제 회정역 그 생기는 공간 사이에 녹지 공간이 많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처음에는 초반에 들었을 때는 호수공원 부분도 얘기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혀 이제 그 계획은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한 제가 문구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제 귀에 들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회정역이 생김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그 개통이 된다면 지금 현재 융보 사거리서부터 회천 사동 사이 저기 사단지
그 저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혹시 거기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기가 오전에 병목 현상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다 보면은 병목 현상이고 용보 앞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음으로 해서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단지 앞에 그 버스 정류 있음으로 해서 그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회전역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그쪽에서 또 유입하는 도로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동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는데, 지금 이 4차선 가지고 그쪽 지역을 가능할지, 거기가 덕정역도 사실은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역사 앞에 그 도로로 친다면은. 근데 가장 시급한 것도 또 저희 세천 3동에서 그쪽 지역의 그 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지만 낮 시간대도 사실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거나 뭐 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은 이제 개인 것인데 그걸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뭐하긴 하지만은 한국병원에 활용당한 걸 혹시 이게 지금 현재 처음에는 굉장히 그 청사진이 좋았고 이제 뭐 준종합병원의 어떤 그 회천 삼동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그 희망을 줬었는데, 그 지금 현재로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하면 흉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장례식장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회천 삼동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참아줬고 기다려왔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혜택은 없습니다. 큰 혜택은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고 보는데, 한국 병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요양병원 말고 그 활용도를 조금 찾아줄 수 없을지, 도의료원이라든가 그 뒤에 유휴 공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뭐 굳이 꼭 옥정에 인구 많은 옥정에다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기반 시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돼 있고 뭐 의사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20몇 년 동안 그 LH 그 부지 중흥아파트 옆에 그 유유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혀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뭐 처음에는 뭐 아파트형 공장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학교 부지다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회천 3동 주민은 한번 요청하면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 회천 3동에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외에는 문화공간이 없어요. 회천 3동 주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 문화공간과 어떤 시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기 옥정에서 덕정에서 1호선하고의 어떤 연결 관계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어떤 형식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셔갖고 한 5가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충 이게 이제 시장님하고도 이게 논의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한 거 제가 좀 보충해서 제가 들어야지.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다 행정 집행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 100% 다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LH라든가 또는 국토부라든가 이 과정에서 힘을 실어갖고 같이 다니면서 문제를 푸는데 도와주는 역할, 제 역할을 생각합니다. 진짜 회정역은 이게 뭐 그 LH 돈으로 이제 짓는 겁니다. 그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짓지만은 짓는 건 국가철도시설공단 짓고 그 돈은 LH입니다. LH가 옥정 회천지구에 광역교통분담금 받은 거, 그 돈 갖고 이 돈을 짓게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 설계돼서 올해 말에 지금 그 설계가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정해야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에 기초해 갖고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 건지,
광역교통 분담금 LH가 갖고 있는 중에서 요만큼 들어가겠다. 지금 시에서는 내가 저 보고받은 한 314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를 설계가 끝난 다음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사업비 확정하고 내년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옥정에서 회전역 쓰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덕정의 인구도 늘 거기 때문에 거기 환승 주차장을 그냥 역만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회전역 환승 주차장을 갖다 추가하는 그 문제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요거 포함해갖고 설계 끝나고 사업이 확정되고는 내년 초에 이제 사업이 실시 계획이 만료돼갖고 승인 받아갖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해갖고 딱 한 3년 정도 걸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상반기에 이게 지금 정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됐을 때 그 주변 현재 도시계획학서 그 LH의 그쪽 회천지구 도시계획학부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LH의 사업 계획을 갖다 설계를 갖다 전체를 변경하려고 시에서도 요구를 해갖고서 지난번에 제가 국토부의 도시주택실장을 만나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근데 LH가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들을 많이 해야 돼요. 회전역에 이어지는 도로들, 주공에서 회전역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든가 주변 도로들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 나오신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이죠. 그 융보 사거리에서 어디까지죠? 그 앞에 그렇죠. 그 4단지까지 여기 앞에 여기 병목현상 문제인데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현재 이 길을 갖다가 회천지구 쪽으로 저 바깥쪽으로 길을 좀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그 근생부지라든가 녹지 공간들이 다 밀려나야 됩니다. 근데 LH가 그러니까 LH가 돈을 줘야 되는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LH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했고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일방적인 손해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오늘 저녁에 제가 LH 본부장을 저녁에 만나기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LH 본부장 만나갖고 LH에서 양주시에서 요구한 이 계획 변경을 갖다가 LH는 거의 대부분 못한다고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는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국토부도 LH가 뭐 일방적으로 손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 합쳐갖고 제가 일단 LH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대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고받아야 돼요. LH가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 우리 시가 뭔가를 또 도시계획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주고받을 수 있게 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시의 과장한테도 LH가 하려고 하면 다른 거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네가 근생용지든지 아니 도로를 갖다 빼주려고 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손해 난 것만큼 우리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LH가 국가가 하는 건데 그냥 그거 아닙니다. LH가 똑같이 일반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걸 시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시에다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LH와 또 국토부 사이에서 좀 잘 이게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병원 문제는 뭐 사실 뭐 개인병 민간병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도가 나갖고 지금 경매 절차가 뭐 시작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관계자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양주시와 중개를 해갖고 양주시나 경기도가 인수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 뭐 근저당 뭐뿐만 아니라 뭐 기계에 대해서 뭐 유치권, 질권 다 선정돼 있었고요. 양도담보 굉장히 훌륭한 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건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건설하는 업자들이 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할 방법이 없어요. 유치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러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해결되는데 몇 년 걸려도 잘 안 될 겁니다. 지역 갔나 보면 여기 유치권 설정돼 있음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5년 10년씩 하고 그래요. 이 권리관계를 해소하기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병상이 한 200병상 정도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병상수는 대개 그래도 한 400~500병상 정도의 준종합병을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그 공공병원들을 이제 공급하기 위한 그 병상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수급 대책 그 계획을 지금 열람 중입니다. 공고를 해놨는데 그 병상수급 기본 시책 이걸 해놨는데 여기 문제가 많아요. 양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게 한 권으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종합병원 추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띄워내갖고 의정부하고 나머지 지역하고 나눠야 된다. 의정부는 이미 성모병원이 있고 을지대학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종합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정부가 있으니까 의정부 양주 지금까지 그렇게 의정부 양주 동천 연천 포천이 한 권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나눠야 돼. 의정부 권역대로. 양주도 인구가 늘 거니까 양주, 연천, 동천 권역으로 나눠갖고 여기에 종합병원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왜 대학병원 유치를 하지 못하냐 하지만 대학병원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뭐 제가 처음 여기 정치할 때 윤명록 원수님, 임충빈 시장님, 뭐 현삼 시장님, 뭐 이성호 시장님, 지금 시장까지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 장사가 돼야죠 사실은. 병원이 기본적으로 되려면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준종합병원 같은 게 다 적자입니다. 거의 지방 준종합병원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대형 종합병원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 군수님들이 다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제시해도 그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명동 군수님 중시장 때도 고대병원하고 접촉하고 서울대병원 뭐 분소했지만 거의 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뭐 실제 처음 병원 질 때 부지 같은 거 제공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고대병원 같은 경우 거의 2천억 상당의 그런 정도의 어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오래전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학병원에 유치하면 대학병원 와야죠 여기 와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최하 100만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양주가 지금 이제 26만 넘어갔지만 뭐 동두천 뭐 한 9만 이하로 떨어졌고 연천 4만, 포천 15만 불과합니다. 의정부 종합병원이 있고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나니 정부에서 이제 공공의료기관 설립한다고 해갖고서 사실은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 10개 광역별로 10개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공공병원을 만들려면 의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의사 못 늘려요 지금요. 의대 정원 늘리려고 하면 의사협회에서 난리 난다는 건 뉴스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의사 정원 늘릴 수가 없어요. 의사 공급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이재명 도지사 때 의정부 의료원이 지금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정부 의료원은 그대로 두고 경기부 공공의료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걸 해갖고 저는 뭐 박태희 도의원이 복지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경기도 용역까지 발표했는데 출연을 못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경기부에 공공의료원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사실은 저하고의 특수한 관계도 있고 해서 양주에 와서 그 당시 공약 합의도 했었습니다. 주고받고 했었는데 실제로 추진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그나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의정부 의료원 리모델링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쓰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에 공공의료를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게 이 경기도에서 공공의료원을 경기도에 설립한다고 하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남양주에서도 우리 유치하더라고. 그 다음에 화주에서 유치하자고 그러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대진대병원이 있으니까 그거 정리해서 글로 들어오든지 하겠다. 뭐 의대 유치까지 하죠. 여러 가지 영천 같은 경우는 연천이 가장 낙세인 지역이다. 연천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주가 가장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각 지역에서 와야 되니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힘 합쳐갖고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정역 7호선이 어제 7호선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장암역에서 양주 고급 사거리까지 백사정거장이라고 하는 고급 사정거리까지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진행을 한 50%좀 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고급 사거리까지만 오고 옥정 중심까지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옥정 주민들이 옥정 중앙까지 연결을 시켜라 빨리. 그래 갖고 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조달 논의하다가 뭐 자랑을 하자면 제가 기재위원장 할 때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할 때 장거리 사거리에서 포천까지 연장하는 걸 전체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사업 타당성은 나오질 않아요. 잘해. 일이 돼야 돈 100원 들어가면 100원 나오는 게 일인데 대략 최소한 0.9 정도는 나와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게 0.9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원래 한 0.6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그 예타 면제 사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사업까지 포천까지 이게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가고 이것도 역시 세 구간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장거리 사거리에서 옥정 중앙역 조금 넘어가고까지가 1구간, 그다음 2구간, 3구간 나가고 한 1.2천 정도 들어갔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오늘 공식 발표를 할 겁니다. 그 1구간 장거리 사거리에서 옥정까지가 태형건설을 하는 걸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포천까지 연결되는데 포천에서 온 분들이 그것하고 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GTX 타려고 양주 덕정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성호 시장 때 추진하다가 처음엔 반대했었어요. 국가철도망기에 넣는 걸 반대했는데 이번에 다음 국가철도망기에 넣자고 요 전임시장 이성호 시장 때 2021년도에 그걸 같이 제안을 해갖고 그게 받아졌습니다. 경기도가 채택돼갖고 얼마 전에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옥정 중앙역에서 덕정까지 요걸 옥정 덕정선 요거 철도를 짓는 걸로 경기도 철도계 경기도에서 신규 철도계 3개 짓는 거에 1순위로 들어갔고 경기도지사가 이건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양주 오셔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요게 그럼 경기도가 한다고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남은 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최우선순위를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집어넣고 그래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 저는 뭐 그 들어가는 그 경기도의 1순위이기 때문에 옥정 덕정선 그래야 포천에서 오는 분들이 옥정까지 왔다가 덕정까지 왔고 덕정에서 GTX 나가는 경우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수원 가는 분들은 그렇게 가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서 요 사업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 시장님이나 저는 하여튼 반드시 꼭 될 수 있게 특히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국회의원 역할이 큽니다. 이제 그 국토부에서 해야 되고 기본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들어갈 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H 옆에 있는 제가 뭐 지금 그쪽 중고 아파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사실 집은 저 4단지에 있는데 거기가 애들이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조박학도 4단지 전세 주고 그 중고 아파트에 가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발효도 않는데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형 공장 부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갖고서 그걸 사갖고 중고 아파트나 그 옆에 있는 6단지나 있는 분들이 만약 공장에 들어간다면 거기 사시면 찬성할 분 누가 있겠어요? 그 옆에 절대 공장 안 된다고 정말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동네 사니까 여기 공장 들어오냐.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알고 사는 분들은 공장으로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판매 용지로 대형 마트라든가 뭐 이런 걸 염두에 사갖고 그걸 추진하다가 시가 그렇게 해보면 그게 또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공장으로 지은 땅 샀는데 그냥 이게 상업시설로 가는 거하고 이 땅값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사실은요. 이거 특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자치단체장들이 용도 바꿔주고 뭐 해갖고 뭐 지금 뭐 민주당의 대표 그 특혜 줬다고 조사받는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다만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덕정지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기 한국 아파트라든가 덕정 여기 공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갖고 양주의 도시계획을 다시 짤 때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바꿔야 돼요. 요거만 딱 해주게 되면 너 특혜 줬지 않냐? 그거 다 조사하다 또 누가 뭐 공무원이 밥 한 번 먹으면 뭐 또 그게 김영남 법이 아니 그건 시비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양주 회천 3동에 회천 3동이나 1동에 전체 도시계획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때 묶어갖고 제가 덕정지구 특히 덕정공단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덕정공단이 그대로 할 건지 그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나오지만 지금은 시에서 추진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양주 도시공사가 하기 쉽지 않고 뭐 LH 같은 경우가 사실 해야 되는데 뛰어들지 못할 겁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많아갖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GTX가 개통될 무렵 정도 되면은 상당히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 전에 양주가 도시계획을 회천 일동이나 덕정 주변이나 이 유통부지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땅을 LH가 물론 공장 용지를 했지만 양주시가 샀어야 돼. 사기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은요. 전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개인 업자한테 공갈 치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양주시가 이거 팔아라 시에 넘겨갖고 지금 우리 김민석 씨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 회천 3동이
주공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주공으로부터 받아낸 게 별로 없어요. 그 사실죠. 이거 뭐 지금 지난 걸 지금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뭐 공무원들이 뭐 했다기보다도 그 당시 양주가 그런 대규모 그 택지 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시 개발 이런 거에 관련된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주 주공 1단지부터 6단지까지 하면서 아무런 공공시설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성우 시장 때 그 6단지가 7단지 옆에 뭐 청소년 뭐 도서관 만들고 그거 하나 억지로 해가 받아낸 건데 사실 그런 게 사실 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심각해. 회천 3동 1단 6단지 꽉 차 있고 공공시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은 겨우 뭐 여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회천 3동에 뭡니까 저 스포츠센터하고 뭐 노인종합복지관 뭐 있는 거기 그거 하나 우리가 시가 사갖고서 그 사실 민간이 체육관 짓던 걸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 이 부지를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민간업자를 설득해갖고 이런 걸 해갖고서 양주 뭐 회천 1~3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 편의시설들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런 것도 어쨌든 전체 도시계획을 회천 1~3동 3동의 전체 도시계획을 사로짤 때 시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장님께도 좀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승희 뭐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요약해서 좀 예. 내주시겠습니다. 뭐 회전력 부분 저는 지금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 회전력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 회천 3동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발판해드렸잖아요. 양주시에. 그러면 거기서 회천 3동 주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위험성이 덜 갈 수 있게 저는 회전역까지 구름다리 요청을 지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도로를 건너는 것 뭐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다 하지만은 조금만 더 저기 LH에서 좀만 신경 써주시면 그동안 저희는 많이 LH에 도움 드렸고 뭐 인구 유입하는데 저희도 최초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어떤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희 회천 지역 회천 3도 지역 주민한테 약간의 그래도 혜택은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반해서 그 저기 사거리 그 도로 확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회천 지역 주민들이 회전역까지 가기에 도로를 안 건너고 노인들도 계시고 어린이들도 있고 다 하니까 자전거와 그 도보로 가능한 그 신미성을 겸비한 구름다리를 좀 저는 요청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송출 지금 말씀하신 게 회정역 그 4단지에서 건너가는데 거기 말씀하신 건데 송출가막골 앞에가 지금 이주야 택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지금 분양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거기가 다 전체가 다 녹지 공간이었습니다. LH에서. 근데 어느 날 거기가 지금 이주야 택지가 48필지고 근린생활용지가 22필지 해가지고 68필지가 거기가 지금 단지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로만 따져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LH에서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예비군 훈련장으로부터 출퇴근 시간대는 도청 사거리까지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4층 5층짜리 근생하고 이주야 택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불보도 뻔한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요 남양산가에서 양주 경찰서까지 나가는 거는 LH에서 빨리 개통이 돼야 이 덕정 시내나 이 주공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차가 분산돼서 덕정 사거리까지 이 차량이 분산돼서 교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양상가에서 양주 입찰소까지 정도로는 먼저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적기 할 거고요. 전체 준공되기 전에 반칙은 뭐 계획돼 있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그 LH가 뭐 하는 게 LH가 시하고 협의를 해갖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갖고 전체 그 실시 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거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뭐 국회의원이 왜 몰랐냐 하면 저 국회의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참뭐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뭐 제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없는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을 어쨌든 뒤로 땡겨가서 그 길을 나든지 하기 때문에 LH하고 시에서 LH 요구를 해갖고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LH는 현재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LH 본부장 만나서 저희 시의 요구사항들을 좀 전달할 거고, 국토부에다도 좀 강하게 양주시의 입장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이 구름다리 지금 뭐 짓는 이 문제는 이게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쉽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누가 얘기하다 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시가 가능한지, 다만 결국 예산의 문제고, 그게 더군다나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뭡니까 육교라든가 위에 이런 건 잘 안 줘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있는 것도 되게 육교들을 철거하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시면은 좀 우리 저 동장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구름다리 어디다 짓겠다는데?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시에서 LH에다가 이걸 요구를 해갖고, 그래서 그 실시 계획도 바꿔야 되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게 적지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회천 일동의 변영만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정의 변영만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고향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덕정 지역에 대해서 참 많이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또 덕정 시내 중심에 또 살았고, 이 덕정이 옛날에 외정시대부터 아주 유명했던 데가 덕정이에요. 경기 북부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서 동두천이나 어떤 의정부보다도 더 여기가 더 유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옛날에는 우시장 자리 해가지고 이쪽 경기 북부에서 여기 소시장이 제일 컸었어요. 또 덕장 지금 시내 중심지가 거기가 또 5일장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그 중요한 경기 북부에서 중요한 도시가 바로 덕정이었습니다. 특히 6.25가 나고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병참부대, 병기부대, 여기 경기 북부에 전부 보급품을 다 나눠준 데가 바로 덕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전국에서 사단이 제일 많은 군이 어디냐면 시거든요. 양주시예요. 5개 사단이 있어요.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질문해도 깜짝 놀래요. 양주시가 그렇게 많으냐.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나 없어진 4개 사단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덕정리를 또 양주를 이 파주 같은 데는 일선지구 가깝다고 도와주고, 연천도 그렇고 동두천은 미군 부대에 있다고 도와주는데 양주는 도움을 받는 게 뭐 있냐고, 또 준 게 뭐 있냐고 제가 이제 그 도지사한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덕정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굉장히 지금 현재는 주변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낙후됐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국정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대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이 10한 5, 6년 동안 국회의원 양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덕정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뭘 하셨냐고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국정에 신경을 쓰다 보시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최근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도 많이 땄다고 문자를 보내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좀 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 덕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요. 문산하고 포천을 가는데 이게 문포선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돌아가신 그 임사빈 씨가 그 선배님, 도지사님께서 선배님이고 여기를 굉장히 신경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산서 포천 가려면 덕정리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덕정리 가려면 이제 저쪽에 투바이 고개 있잖아요. 거기 터널을 계획을 다 세우셨었는데 어느 날 각중에 그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경기도 예산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터널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의심스럽고, 지금도 해암사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4차선으로 쭉 가다가 그 터널 그 산 앞에서 2차선으로 밖에 없습니다.
거기 한번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아침에는 15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많은 차가 가면 얼마나 손해예요. 기름값 턴네.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나 좀 우리 이제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의원님이 그 뭐냐면 은행면 뭐 저쪽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부까지 고속도로 오고 뭐 이런 거 착공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도로망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럼 과연 양주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겠어요? 딱 고속도로 빨리 빠져나가서 의정부 쪽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빨리 나가니까. 그럼 덕정리 GTX 들어왔죠. 지금 전철역 있어요. 근데 양주시에서는 어떤 저거냐면은 양주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동북권, 서북권이라 얘기해요. 지금 뭐냐면 도랍산이 있다 보니까 동북권, 서북권으로 나눠다봐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거의 다 물고 의정부로 빠져. 그럼 양주가 하나가 되려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광적하고 덕정역하고 터널만 뚫으면 5분이면 덕정역까지 와서 GTX도 탈 수 있고 전철도 타는 거예요. 그럼 생활권이 같아지는데 자꾸 의정부 쪽 이런 거 빠지는 것만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저도 이거를 처음 적는 게 아니라 그 시나 이런 데다 많이 건의하고 도시계획 35년도 도시계획 하는데도 제가 이런 그 대학 교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랍산 쪽에 요새 뭐 터널도 돈도 안 들어가는데 터널만 뚫으면 광적하고 덕정리가 금방 5분 내려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거기 논밭도 많이 있고 아파트도 짓고 막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고 양주시를 돌아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GTX 여기 들어온들 전철이 들어온들 우리 양주 시민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점을 좀 어떠신가 하고 저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여기 이제 그 공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공해공단이에요. 덕정리에. 여기 저 도공공장으로 해서 주변이 다 주거지역이에요. 공해공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여기 지나다니면 말이에요. 그냥 시꺼먼 도로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누구 하나 신경 쓰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엔게이드로 원점에 다 계획이 세웠었어요. 거기 사장하고 저보고도 건축을 제가 하니까 우리 언로 얘기니까 그 공장 줘달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어느 날 각중에 이성호 시장 때 이게 없어져 버려. 폐지됐다고 안 가요 지금. 그래도 가만 놔두고 있어 지금. 주민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걸 좀 빨리 공장을 얼른 보내고 거기 한국 아파트 이렇게 좀 너무 옛날 거니까 같이 이렇게 그 공단하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하면 LH 같은 거 20층짜리 이런 거 막 아파트 지면은 특히 GTX 역하고 5분도 안 걸려요. 걸어서. 그런데 온다면은 얼마든지 LH가 장사가 되니까 와서 여기 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좀 더 의원님들이나 그 시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방치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 LH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부분적으로 회전력 어떻고 구름다리가 어떻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 LH 해천지구 이게 120만 평 수용한 게 16년 됐어요. 이게 수용하는 게. 그럼 16년 동안 LH가 뭐 했냐 이게.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면 방치되는 거예요. 요새 최근에 저 덕정역, 덕계역 아파트 조금 지어요. 그럼 이걸 좀 시나 좀 의원님께서 강하게 LH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강하게 얘기해서 빨리빨리 발전을 시켜 여기 개발을 해서 좀 빨리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했어야 덕정리도 발전되고 여기 양주가 이렇게 발전됐을 텐데 그냥 내깔아둬서 16년 동안 내깔아둬 요새 조금 뭐 움직인다 그러는데 뭐 부분적으로 지금 뭐 여기 지금 아까 말씀 해정역이 어떻고 뭐 도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더 강하게 왜 우리 땅이었었는데 LH가 수용했으면은 너희들이 빨리 왜 이거를 안 하느냐. 그 제가 시에다가도 거했더니 시에서 뭐 높은 사람 하는 얘기 왈 LH 그 사장이 내 말 듣느냐 내가 가도 만나주지 않는데 이딴 소리예요.
굉장히 기분이 내 그 소리 듣고 많이 나빠서 뭐 시장 그런데 그 높은 분이 누군지를 여기 밝힐 수 없지만은 예? 이 성남시장 같으면요 LH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얼마 이상 분양가를 받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LH 그냥 보는 대로 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우리 주공단지 있잖아요. 여기도 아파트를 이제 LH가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다가 상업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빌딩을 짓고 막 난리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정리가 옛날에 여기 아파트 짓기 전에는 이 덕정 시내가요 점포가 한 250군데 됐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점포가 150여 개밖에 안 나가요. 다 많이 비었어요. 왜냐? 여기다 상업지역을 지었다 보니까 덕정리 사람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걸 갖다가 왜 거기다 상업지역을 하냐? 상업지역을 덕정 중학교 앞에 그 도로가 거기도 상업지역인데 그쪽에다 했으면 주공도 잘 되고 덕정리도 좀 발전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 내 말 듣느냐 이게. 건축허가 누가 내줬냐? 내가 따졌어요. 우리가 내줬지.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건 하나의 제 넋두리로 하시고 하여간 지금 몇 가지 4가지 좀 사항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포천에서 양주로 들어와 갖고 덕정 거쳐 갖고서 포천에 아니 파주에서 일정리 거쳐 갖고 파주에 이제 포천에 교동까지 가는 요도는 이게 56번 국지도라고 합니다.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국도가 있고요, 국지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양주는 양주시도, 군도가 있습니다.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서 시와 시를 연결한다든가 또는 항만 또는 공단, 공항 이런 데 갖고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에 지방도의 일부를 국지도로 지정을 해갖고 지방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국지도로 지정을 해갖고 그걸 국가가 지원하도록 국지도라고 그래요. 그 구간이 이제 국지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가능한 구간이고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을 가능하려고 하면은 그냥 뭐 시민들은 뭐 누가 심센터라는 이거 해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뭐 과거 뭐 군사독재 시절이나 70년대 80년대까지는 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뭐 했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도 및 국지도 계획이 있거든요.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짭니다. 그 현재는 지금 5차 국지도 계획이에요. 그 25년 내후년까지 돼 있고 그 내후년까지 2001년도부터 25년까지 국도 국지도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하는 거고 2026년부터 30년까지 해야 될 국지도 사업 계획이 지금들 다 인터넷 찾아보면 6차 국지도 계획 한번 쳐보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주도 집어넣어야 되고 양주시에서 이걸 준비해갖고 6차 국지도 계획에 어떤 도로를 집어넣을 건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또 관심 사업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6차 국지도 사업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그냥 이게 국지도 사업으로만 들어가고서 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5차 계획에서 양주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국지도 계획에 가장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거 뭐 찾아보시면 경기도에서 양주가 국지도 중앙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대략 국지도 사업일 때 일반 국지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도로하고 이게 도로가 위험하니까 도로 개량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지도 사업을 해갖고 BC가 잘 안 나옵니다. 되게 이것도 시에서도 개량 사업을 해야 돼요. 개량 사업을 하고 직선화 해갖고 그 다음에 터널 뚫어야 돼. 그렇게 해야 사업성이 나아가기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와 협의를 해갖고 이게 뭐 독점도 인구가 증가되고 또 사실 양주가 이제 GTX 뭐 신호선대는 포천에서 또 차량을 타고 양주에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6차 국지도 계획에 집어넣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정과 방정을 갖다 지하로 이렇게 뭐 터널에서 뭐 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이 도로는 100% 우리 시가 없는 도로 시도가 돼야 되게 시도로 도로 계획을 짜갖고서 시가 돈을 내야 됩니다. 시가 뭐 아시는 것처럼 현삼식 시장님 전부터 했고 현 시장님 상대 의혹을 갖고 도하리
광적과 은현면 그때 도화리에서 덕계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내려고 뭐 공무원 아실 겁니다. 근데 일부 보상까지 나갔는데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덕계 도화간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고 지금 양주의 서구권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뭐 백석의 그 방성리하고 삼북동을 해갖고서 그 도로가 되고 있는데 그 도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 제2외곽선한 고속도로는 광적 IC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바로 여기 양주 IC에 나가고서가 바로 광적 IC가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양주 거기서 터널 연결하면 광적에서 덕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광적 백석 상하권이 양주입니다. 양주하고 의정부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가 우리 지금 강수현 시장님도 공약을 내세웠는지 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그쪽에서 시하고 지금 양주 시청 사거리에서 광적 사거리까지 아침 출퇴근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그 우회도로를 갖다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일부가 경기도 지방도 사업에 잡혀 있긴 한데 그걸 경전철 연결하자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수현 시장님이 또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는 광적 백석은 양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양주역에 GTX가 써야 돼요. GTX가. 근데 GTX를 쓰게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을 양주시가 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안양에서 한 2천억 들여갖고 자기는 내게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역 세워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고속급행 열차이기 때문에 역을 하나 설 때마다 한 3, 4분씩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주가 균형 발전하려면 양주역에서 GTX를 가서 성취하게 되고 광적에서 양주역까지 연결되는 도로. 근데 양주역 앞에 지금 크게 환승 주차장을 갖다 경기도 북비 들어가고 지금 북비와 도비 들어가고 환승 주차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연결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양주 서부권과 덕정과 연결은 방송 삼북간도로 그다음에 제2외곽선한 고속도로 광적 IC에 들어와갖고 바로 여기 양주 IC도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도로로 이제 수요가 분산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시가 지금 덕계 도화간 도로 가는데 제가 알면 우리 김덕환 의원님 혹시 아세요? 그게 꽤 들어가는 데거든요. 무산돼. 그다음에 보상비만 나가고 무산돼 그랬어요 이게. 그게 꽤 보상비가 나갔는데 그렇다고 이거 다시 추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시 뜨는다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양주시 돈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절차를 밟고 중앙에 KDI에서 예타를 받지 않더라도 지방연구원이라든가 지방세정연구원이라든가 몇 개에서 또 예타를 밟아야 되고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그 두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천지구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그냥 바로 지시하면 좀 나았겠죠. 그러나 LH는 마찬가지 영업일을 해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적자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상당히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회천지구는 주택공사가 수용을 한 겁니다. 옥정지구는 과거에 토지공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다고 하니까 서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경쟁력을 했어요. 옥정을 먼저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LH가 나중에 뜨더라도 회천지구를 갖다 한 겁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이게 이기 신도시예요. 이기 신도시 중에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역시 양주가 기반시설 부족한 것도 있지만 수도권에 다른데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집값이라든가 발전은 서울의 강남의 접근성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준비가 부족돼 갖고 좀 늦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역대 시장님들이나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안 한 게 아니라 왜냐면 해가 분양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분양 때문에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양주 방석지구 같은 경우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안까지 용역 마무리해갖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LH가 지금 순사를 해갖고서 그냥 이 철근 없이 그냥 보내갖고 양주도 한 군데 생기고 난리가 나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업을 갖다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준공일자들을 제가 다 뒤로 좀씩 미루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인 준공일자들을 원래대로 해갖고 2단계, 3복 회전 1단계, 2단계, 3단계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덕정 앞에가 지금 덕정역 일대가 3단계인데 여기 지금 뒤로 조금씩 미룬다고 하는데 어쨌든 2025년도 6년도 안에 좀 끝내갖고 저기에 좀 분양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아파트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인허가가 적기 때문에 공급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건 빨리 하게 된 겁니다. 공급이 충분해갖고 여기가 분양이 좀 여기가 잘 분양이 안 될 것 같다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누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LHD 적자가 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단 좀 시장님도 뭐 같은 생각일 텐데 준공을 갖다가 좀 어쨌든 2단계, 3단계 준공을 좀 최대한 적게 따르겠는데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LH 사장을 요새 LH 사장이 LH 여러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저도 이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한번 전에 뭐 LH 내 친주까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회정역 때문에 이성시한테 앉으려고 해갖고 계속 결판을 지고 왔는데 시장님한테도 LH 사장 만나갖고 다시 만나갖고 좀 결판을 짓고 이 적기에 준공돼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덕정공단 이 문제는 이게 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LH가 아니라 주택공사가 주공 1단지부터 1, 2, 3, 4단지, 5단지, 6단지 할 때 특히 1, 2, 3, 4, 5단지 요거 할 때 같이 수용했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와서 왜 이게 도심 한복판이 그대로 공단 유지됐냐니까 역시 보상비가 많아서 못한 겁니다. 공장들 이전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공장 이전을 휴업 보상, 이전 보상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 거예요. 딱 여러 가지 핵심 딱 그겁니다. 같이 밀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능성은 GTX가 들어오게 되면 양주 덕정역이 가장 수혜적이 되니까 이게 종착역이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지금 동두천에서는 GTX 신호선을 동천까지 연장하자라고 동천의 국회의원의 지금 공약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또 쉽지는 않아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동두천 인구가 9만회가 연천 인구 4만인데 동두천에 GTX 들어가고 잘 합선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양주가 일단은 양주가 종착역이 된다고 봤을 때 동두천, 연천, 그다음 포천 사람들이 일로 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양주 덕정역 주변에 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성이 나와야 돼요. 사업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흥 아파트 옆에 유유부지라든가 덕정의 한국 아파트라든가 또는 합쳐갖고서 특히 여기 덕정공단 이거 모아갖고 도시계획 제일 짜야 되고요. 도시계획 새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장 용지를 갖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해갖고서 그래서 LH든 아니 민간업자든 끌어와야지. 우리 시가 양주시가 양주 지금 도시공사가 좀 자본이 많고 도시공사 자본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체 사업할 능력이 되질 않아요.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도시공사 이용규 사장 같은 분은 굉장히 능력이 출중해서 충분히 해볼 전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자본이 부족해요. 자본금을 갖다. 자본금을 대폭 확충해갖고 이걸 할 수 있게 할 지금 여건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GTX 개통에 맞춰갖고서 이게 할 수 있게 시가 도시계획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공장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줘갖고서 그렇게 돼서 민간업자에 들어오게 하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나머지는 이제 대충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대개 이제 시가 이걸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시의 시장님이나 뭐 시청의 우리 공직자들이 이걸 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다 뭐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뭐 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도움거리가 돼야 LH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다만 뭐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당부드리신 말씀은 뭐 양주가 처음 들어요. 양주가 낙후됐다 하면 그거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하자가 많은데 아파트 하자 많다 하면 아파트 집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집값 떨어집니다. 처음에 하자 고서 막 하다가도요 조금 지나면 다 휴시합니다. 그냥 우리 저기 하자 많다고 하면 누가 아파트 사러 오겠어요? 제가 사는 중흥 아파트도 2006년도에 준공될 쯤 돼갖고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앞에다 좀 천막 쳐놓고 뭐 데모하고 해갖고 집값 좀 다운시켜줬어요. 제가 사는 중흥 아파트 부시공사했다고 그래갖고 그 조금 지나니까 다 지금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양주가 다른 게 없어요. 인구가 는다고 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다 일로 오는 게 집값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옥정지구나 여기나 집값이 안 오르고 땅값 떨어지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 양주가 2003년도에 양주하고 포천이 같이 시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양주는 15만이 약간 안 됐고 포천은 15만이 약간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올해가 시승격 20주년입니다. 20년 됐는데 양주시는 어떻게 됐어요? 15만이 안 됐는데 지금 26만을 넘었습니다. 20만 이상 초과됐어요. 경기 옆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의정부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요. 포천은 15만이 넘어가고 16만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줄어가고 15만 밑으로 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양주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맨 처음 왔을 때 2000년에 정치를 하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양주군에 가서 인사를 1월 2일 날 동두천 1월 2일 가다 1월 2일 날 양주군청에 인사를 가는데 의정부로 가는 거예요. 같이 양주군청에 의정부에 있었지. 의정부시가 1963년도에 양주군 의정부에서 63년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64년도부터 무려 37년 동안 양주군청이 의정부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양주가 교육청이 없고 그 법원이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 그 37년 동안 우리 시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아니 63년도에 의정부시가 됐으면 한 최소한 아무리 늦는다고 70년 정도는 군청을 와서 양주를 끌고 왔었어야 되죠. 그걸 무려 37년이 걸려서 의정부에 있던 시가 군청이 양주시로 온 겁니다. 이 후유증이 제가 사실 굉장히 컸다고 봐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2004년도 국회의원 돼갖고 전체 도시계획 보고 도로철도계획 보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목소리를 내고 또 역대 시장님들도 뭐 윤명동 스님 정말 애쓰고 임충시장, 현사시장 역대 시장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정말 애들 많이 썼고 그래갖고 이제는 경기도 중심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 다른 발전된 지역보다는 좀 덜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경기도 확실히 중심이에요. 가장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밀락지구하고 옥정지구 됐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밀락보다 옥정이 중심 될 거다. 밀락에서 전철역까지 의정부 전철역 가는 것보다 양주 옥정에서 전철역 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 밀락에 무슨 거기 녹지가 뭐 있습니까? 경기부의 대장 아파트가 밀락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닙니다. 양주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점들, 시민들의 세세한 작은 부분들은 있지만은 회전력 되고 거기 접근성 높이게 시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갖춰가고 덕정도 정말 오랫동안 돼요. 덕정 같은 경우 덕정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유흥시설 하나 들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최영철 이장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데 덕정중학교, 덕정초등학교 이전 문제도 제가 역대 시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TF를 만들어갖고 신도시로 옮기든지 어디로 옮기든지 해갖고 덕정이 뭐 어떤 상업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한 10몇 년 전부터 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시민들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회천발전협의회가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시고 그래야 시에 전달되고 시장님이 시장이 다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 권한도 시장님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저 국회의원도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잘 전달하고 또 시장님이나 여기 두 분 도의원님, 세 분 도의원님, 또 시의원들 힘 합쳐갖고 경기북부의 중심 양주 그리고 이제는 회천입니다. 사실 옥정되고 그다음 회천지구 다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회천지구 다 들어오고 덕정역 중심으로 GTX 종착역 되면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세세한 것들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하고 적극 협력해갖고 뭐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최근에 제가 지역 다녀보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LH가 광역교통 분담금을 갖다가 옥정 회천지구 개발하면서 입주자들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집값에 반영된 겁니다. 광역교통 분담금 받으면서 북도 3호선을 갖다 확장하겠다고 했던 그게 그 비용으로 그게 상당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충 비용은 상당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갖고 와서 국회의원이 3호선을 반대하거나 제가 누가 요새 가짜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성호가 반대해서 정성호가 미쳤습니까? 그 시민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덕정리 회천 이동의 이장님들을 대표단 모여갖고서 이거 결심해 하면 되는 거다.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3호선 넓히는 걸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고사거리에서 옥정까지 들어갈 때 처음 돈이 부족해하고 LH가 그걸 전용할 수 있겠냐 그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예타 면제 사업이 돼갖고 부피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H는 그 돈을 가서 그대로 국도 3호 넓힐 때 써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냥 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갖고 넓히면 되는 거다.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국회의원이 반대해갖고 국도 3호 넓히지 못하고 있다. 누가 요새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다니 전혀 사실과다릅니다. 이건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랑 같은 또래 의정부의 김동건 시장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4개 시장하고 동두천 국회의원이 제안해갖고 시장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도 의정부 김동건 시장이 경기도 부지사 할 때부터 이 3호선 이거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부도심들이 산다. 그걸 주장 계속했어요. 그래서 부지사 때 당신이 정말 잘했다.
근데 경기도에서 의정부 뭐 그 부시장도 하고 지금 의정부의 시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양주시장한테 됐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덕정리 부도심이 산단 말이에요, 사실. 이래갖고 의정부, 덕정리, 동두천의 부도심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 그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거 쭉 해갖고 양 옆으로 나무 제대로 심고 자전거도로 만들어갖고 이거 타고 휴전선까지 갈 수 있게. 이게 김동문 시장이 한 10년 전 경기도 부지사 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의원님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전부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갖고 용역비를 어떻게 하냐. 그 용역비를 의정부냐 양주냐. 그래서 강 시장님한테도 양주가 제일 혜택, 양주 동천이 보니까 좀 나눠서 하든지 해서 이 용역비를 좀 저희가 경기도에 좀 따낸다고 하면 그걸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정을 지나가는 북도 3호선을 갖다 확부장을 갖다가 국회의원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때 넣는다고 하면 완전 가짜 뉴스다. 아무리 뭐 선거철이 다가온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의정부 양동시 연천 내분 시장님 군수님하고 국회의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 저기 질문 잠깐만. 예,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LH 역 앞에 지금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저거 요새 무슨 사업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벌써 그쪽에다 좀 적극성을 띄워가지고 빨리 사업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도록 좀 우리 정치권이나 시에서 해야 됐었는데 여태까지 나도 지금 가서 무슨 타산이 많느냐 안 많느냐 이런 걸 저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좀 더 그 정치권이나 그렇잖아요 시에서 모든 일에 우리 양주 적극성을 띄워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양주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발전한다고 지금 우리 정성호 의원님이 해서 사실 많이 발전됐어요. 그럼 과연 이 발전이 정치권이나 시에서 노력해서 이 양주가 발전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스럽게 LH 들어오고 뭐 들고 아파트 짓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그랬지 어떤 뭐를 갖다가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뭘 유치를 하고 공장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래서 인구가 많이 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점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것이 물론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이런 저 양주 발전을 또 특히 덕정 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가지고 이 덕정리가 잘 발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양주가 발전됩니다. 지금 저 양주역 있죠? 발전된다고 지금 아까 뭐 만든다고 그러시잖아요. 광적이 또 양주 간다고 그러시죠? 절대 양주가 발전 안 돼요. 이건 제가 왜냐하면은 그 양주역이 발전돼봐야 의정부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게 다 시장이나 뭐 이런 거를 의정부로 가지 거기서 소화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의정부의 별개 도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성과를 여기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에 말씀드리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발전은 뭐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건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지역의 공직자, 특히 시장님을 정점할 공무원들이 많이 뛰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시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시나 또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GTX 신호선도 원래 의정부의 수원까지 안 되는 걸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때 양주까지 지상으로 그거 하자 하고 제안해서 그게 채택되었다고 된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뭐 국지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철도망계, 그다음 국가 도로계, 또 국지도계, 우리 시하고 지역의 도의원들 또는 그다음 국회의원들이 뛰어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그 면에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LH 문제도 저는 뭐 매년 LH하고 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국토위 간사돼서 기재위원장하고 4선 때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다 여러 날 수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옥정 회처는 뭐 정부가 해버린 거예요. 정부가 해서 된 거지 뭐 국회의원들이 뭐 시장에 와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연관되는 그런 것들은 시장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뛰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 대담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분께서도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 말씀하실 때 본인 소개하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동양동의 여우선 저 끝에 본인 소개, 마을 동하고 본인 이름하고 대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양삼통 통장 여운손입니다.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얘기들은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저 봉양 1통하고 봉양 3통 쪽입니다. 동두천하고 인접하여 있다 보니까 전혀 신경도 안 써주시고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주민정일 공간 포럼을 한다 그래서 잠깐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덕정리서부터 봉양리까지 철길 밑으로 해서 옛날에는 철길로 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 밑에 길이 있었는데 철길이 지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길이 싹 없어지고 저기 다니는 길이 빙 돌아서 이렇게 다니게끔 돼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이제 GTX도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다리만이라도 좀 놔주시면 조금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왕이면 봉양이 저기 뭐 덕정유서부터 봉양 1통까지 길을 좀 뚫어주셔서 그 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우리 호천 1통장님이 배통장님이 우리 여통장님 말씀 들어가고 그 내용 좀 정리해가고 시에다가 건의하고 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저도 확인해갖고 또 담당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이제 시가 만약 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뭐 도비로 보조할 수 있고, 국고 행안부 교부금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시하고 의논해갖고 일단 시장이 결심하시면 저희들 이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만약 말씀하시길. 네, 안녕하십니까. 저 봉양동에 거주하는 조완숙입니다. 국정에 바쁘신데도 우리 포럼에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중심가의 모든 애로사항 같은 거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요. 저는 저희 지역 봉양 2통 사격장에 대해서, 독수리 사격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아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 낮에는 그런데도 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주간에도 그 사격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폭죽놀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저기서 총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유아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도 많이 와 계신데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주간에는 그렇게 되고, 야간에는 저희 10시가 넘어서 뭐 주간 야간이 없이 사격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격 소리에 저희는 잠을 깨고 전화를 합니다, 부대에. 그러면 10시 이후에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느 날 며칠 지나다 보면 또 10시가 지나 자정이 지나도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사관이라든가 누가 바뀌다 보면은 그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키고 다시 10시 이후에 또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을 하면 그래요. 전쟁이 주간 야간 밤낮을 가리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희 주민들은 한겨울 같으면 10시만 돼도 한밤중입니다. 새벽 6시 한밤중이에요. 그때 잠을 깨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격장에 대한 방음벽을 해준다. 약간의 방음벽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격장에 대해서 만에 하나 독수리 사격장에 대해서 그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그건 없으신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무국장 이 봉양이통의 독수리 사격장 이게
관할 부대, 그 다음에 그 소음 대책 확인해갖고 해보라 하겠지. 준비를 해갖고 우리 저 조한숙 저 회장님께 알려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요. 국방부터 확인해보고 이게 관할 부대가 어디고 훈련 시간들, 사격 시간들, 사격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정확히 확인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전 계획 없는지 그게. 네, 또 여기 전수장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회천 일동에 사는 주민 전순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옥정 신도시하고 회천 신도시가 되면은 고암 사격장, 고암리도 사격장이 있어요. 예비군 교장이 있어요. 그 정도. 그 이전 계획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GTX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기지창의 그 위치가 이 병 역할을 해갖고 그 이상 봉양이라든지 그 이 소래 그쪽 방향에 도시 계획에 차질도 많이 생기니까 그 기지창을 과연 GTX 그 역사 바로 옆에다가 앉혀야 될 이유보다는 이전을 좀 뒤로 밀려서 지역을 좀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넣어서 지금 시노선하고 지금 전철 그 옥정지구 전철하고 연결해서 기창을 더 확장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덕정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덕정리에 아무것도 지금 세입자가 더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원천적인 거거든요. 덕정리 발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도시 계획에다가 편입시켜서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덕정리의 모든 허가 시설이라든지 또 영화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들을 수 있는 기반도 되고 여기 환승 주차장에 이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여기서 타고 내리고 그런데 그것을 덕정리 시내에서 흡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 학교 두 군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머리를 써서라도 시장님하고 해서 이거를 이 신도시에다 놓으셔야 되는데 차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덕정리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 그렇게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는 여기는 인구도 줄고 서민층이 자꾸 집결해서 살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의 덕정리에 가장 타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내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 덕정리는 자랑거리가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티가 나는 것은 왕옥자 할머니의 미담입니다. 근데 이거 미담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는 데에서 이 양주시에다가 그 왕옥자 할머니에 대한 것을 갖다 자료들을 이 국방부, 그다음에 보훈처,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갖고 답변을 받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답변서는 왕옥자 할머니에 대한 훈포장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지금 예비군 훈련장 보암동에 뭐 어차피 이전은 정확한 일정은 이전할 건데 저한테는 그 부지를 시에다 저 시장님한테 제가 국방이 있으니까 양주시에 군 이전 부지들 여러 가지들 갖다가 매수하라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주시가 인구 40만 50만 되려고 하면 또 나중에 뭐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현수막 붙이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가 만약에 지금은 안 돼도 10년이라도 된다고 하면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 가고 양주시가 수원에 있는 중앙기관들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줘야 돼요. 땅이 없습니다. 양주시가. 그런 준비를 제가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준비 안 하고 경기북 특별자치도 설치를 환영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뚝뚝 대건 뭐해? 그 준비를 해야죠 사실은요. 그 기관들을 파악해놓고 들어갈 자리들 딱 준비해놔야지. 시가 제 시장님한테 빚을 내서라도 제 시도위원들한테도 특히 시의원들한테 빚을 내서라도 지금 땅을 사야 된다. 특히 국방부 땅들 지금 땅값 더 올라가기 전에 땅값 더 올라가기 전에 국방부 유휴부지들을 하고 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부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가 매수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시청 옆에 있는 과거 선별진료소, 과거 의무대 부지 같은 거 최우선적으로 사야 되고 그런 거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관심을 갖고 사실 제가 시에다 강력히 요청하고 국방부에다도 하여튼 양주시에서 군유지 국방부 부지들 매수 문제는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GTX 정거장 문제는 사실 지금 동두천에 김성 국회의원이 굉장히 일 열심히 합니다. 그 친구도 지금 동초가 연장하면서 동두천 안쪽에다가 차량 정거장을 저쪽 동천 밖으로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양주시에서도 그 옆에 양주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동양리, 하페리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만 그러나 지금 이게 사업이 이제 본격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가 결국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되게 되면 그거 건설할 때 그 옆에다가 무슨 좀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지면서 그 수익을 얻게 하고 그 비용으로 짓게 주차장을 갖다 그 정거장을 좀 밀르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시에서도 사실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점 상권 활성화 문제는 학교 기준 문제는 학교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학교 문 닫고 저 학교 되려고 하면 학교 부지 만들어 놓고서 하면 이 교육청이 굉장히 관료주의가 심하고 쉽진 않아요. 시가 민관정 해갖고 우리 도의원들이 어쨌든 교육청을 관할하는 건 경기 도의원들이니까 우리 도의원들하고 시하고 합작하고 지금 민관정 그 TF라도 만들어갖고 구체적인 안을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 뜻이 모여준다고 하면 시장이 결심해서 TF를 만들어야죠. 민관정 TF를 만들고 시에서 중심이 돼갖고 그 절차를 밟아야 돼 빨리 절차를.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전하려면 여기 문 닫고 그럼 다른 부지를 어디를 할 건 이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고 하려고 하면 여기를 LH나 딴 데로 이 두 학교 부지를 개발하려고 해갖고서 이 사람들 사갖고 하든지 그걸 구체적인 논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왜 국회의원이 다 시에 떠느냐? 이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가 TF를 만들어 한다고 하면 교육청 또 중앙회 교육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도 협력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되고 좀 유흥시설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딴 데 가지 않겠죠. 옥정으로 가지 않죠. 덕정의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그런 점들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점에 관련해서는 회천발전협의회도 시장님과 좀 논의를 해갖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왕옥자 어제 우리 전 회장님 말씀 듣고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교 관련 어떤 훈포장 문제는 군인이나 경찰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된답니다. 훈포장이라든가 포창 같은 게 다만 민간인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훈부에서 보훈부에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저희가 갖다 주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갖고 좀 그 사례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자료하고 제가 보훈부에다가 해갖고 다른 민간인 어쨌든 그런 공을 세운 분에 대한 대통령 표창이든지 아니면 이런 거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적어주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회단체 협의회장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 이전에 회천사동 문화발전협의 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발전협의회에서는 그 동행이라는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왕옥자 할머니 내용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양주시 해암사지를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연달리기 대회와 명상 대회를 좀 9월 달에 좀 준비하고 있고 또 10월 달에는 월정 윤근수사당 축제도 이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그 다음에 양주시 관내 문화재를 알기 위한 관내 투어도 준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건의드립니다. 먼저도 그 다른 데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삿갓 기념화 사업회에서 생각보고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출산했다 하는 그런 일도 없고 지금 영월이나 화순에서는 많이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안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이제 다른 방법이구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봉양리에서 해암사지까지 가는 하천변 도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올 텐데 그 도로가 좀 2차선 도로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먼저 좀 건의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 같은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고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사과 기념관장관은 그 시가 시비를 들여갖고 하는 건 뭐 모르겠지만 중앙 국비를 받기에는 거의 뭐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야사의 일단 문집의 양주 회암리에서 출생했다는 걸 문집에 이제 아직 한글 나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과는 뭐 자랐고 화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미 해갖고 뭐 다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돼 있어갖고 양주가 이걸 근거로 해갖고서 다시 뭐 국비 지원을 받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뭐 시에서 시장이 결심하셔갖고 기념관을 짓는다고 뭐 결심하면은 되겠지만 시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니까 또 재정 요건도 있고 그거는 좀 더 검토해봐야지 않겠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의 상황을. 어쨌든 뭐 우리 배용석 동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 문제도 그런데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여러 가지 도로 포장 계획에 있어서 이제 사동장님 좀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주면은 저도 좀 안 오셨는데 알겠지 해갖고 그러나 어떤 뭐 시가 지금 우선순위로 좀 해야 될 도로 사업들 시비가 들어야 될 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양주 서부권에 특히 뭐 백석 광적에는 뭐 영곡 방성간 도로들 요 주변 몇 가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치 좀 않은 것 같아요. 시가요. 그래서 시장님도 뭐 땅 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시장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내년도 예산이 뭐 한 1조 한 2, 3천억까지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데 좀 부채가 좀 더 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 없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요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양주가 30만 되고 또 40만 될 때 대비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시장님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또 시에 확인을 해갖고 그냥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많으나 오늘 시간이 많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성우 국회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주민공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주민공감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